이 영상은 지구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기후 변화가 산불의 규모와 빈도에 미치는 영향, 특히 강풍과 건조한 환경이 산불 확산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잡한 기후 특성이 산불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나라의 산불 사례를 통해 산불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 도로 건설을 통한 진화 시간 확보, 맞불 작전 등을 소개하며 과학적인 예측과 관리가 산불 예방의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이 컨텐츠는 기후 변화 시대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1. 기후 변화와 산불의 심각성. 기후 변화로 인해 3월 역대급 강풍이 발생하여 산불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풍에 왜 불이 km씩 날아갔을 때 대책이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이번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될 만하다. LA와 호주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 특히 호주에서는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캐나다의 산불은 한반도의 면적보다 6배나 커 국토의 절반이 불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기후 변화와 산불의 심각성. 3월의 산불은 역대급 강풍으로 인해 대책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번 산불은 기후 변화가 산불의 규모와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LA와 호주에서는 최근 산불이 많이 발생했으며 호주는 6개월 동안 산불로 고통받았다. 캐나다 산불은 한반도 면적의 대여섯 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워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의 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1.2. 익룡과 새의 생존 차이와 지구의 기후 변화. 익룡은 대멸종 기간 중 매우 낮은 다양성을 보이며 대형 동물로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새는 다양한 크기와 생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다. 대멸종의 주요 원인으로 운석 충돌과 기후 변화가 지목되며 이는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작은 동물들이 생존할 확률이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공룡 시대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으로 현재의 400ppm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고온의 환경에서 나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했다. 대형 포유류의 출현은 공룡의 자리를 대신하며 기후 변화에 적응한 다양한 소형 포유류들이 이후로도 번성하게 된다. 생태계에서의 다양성은 생존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이는 현재 인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으로 해석된다. 1.3. 진화의 원리 상동성과 상사성. 진화 과정에서 생물들이 유사한 구조를 갖는 이유는 물리적 조건과 생물학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물들은 크기와 형태가 비슷하게 진화하게 된다. 진화의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은 상동성과 상사성으로 구분된다. 상동성은 공동의 조상에서 유래한 유사성을 뜻하고 상사성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어와 고래의 지느러미는 구조가 비슷하지만 상어는 조상으로서의 유사성에 의해 고래는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지느러미의 기원이 다르다. DNA 기술의 발전은 상동성과 상사성을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DNA 분석을 통해 생물의 족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유사성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환경의 압력을 받으며 수렴 진화를 경험한 생물들은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족보일 수 있다. 킹크랩과 소라게가 이러한 예로 두 생물은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여 유사해진 경우이다. 1.4. DNA 분석과 계통 분류의 문제점. 현대 생물학에서 DNA 분석이 계통 분류에서 외형보다 우선시되지만 이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동반된다. DNA의 차이를 통해 종의 갈라진 시점을 추정하는 이론인 분자 시계가 있으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유전자 서열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 오래전에 갈라진 생물들 사이의 계통 비교 시 유전자 서열의 변화로 인해 비교가 어려워지며 이럴 경우 유전자의 위치 정보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DNA 서열 비교 방법의 예시로 필사를 들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의 오류가 누적되면 계통 분석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 롱 브랜치 어트랙션 현상으로 인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계통이 잘못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계통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초래한다. 1.5. 동물 분류의 변화와 새로운 발견. 과거에는 선구 동물과 후구 동물로 나뉘었으나 새로운 연구 결과로 인해 후구 동물의 계통이 해체된 경우가 나타났다. 후구 동물인 불가사리와 성게가 인간과 함께 가깝다고 여겨졌으나 연구를 통해 척 동물문과의 관계가 변경되었다. 롱브랜치 어트랙션 문제는 과거 동물 분류의 오류를 초래했으며 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 도토리 벌레의 계통이 정립되어 100년간 유지된 기존의 분류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 동물 분류에 대한 기존의 기준과 법칙이 기술 발전과 함께 수정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상 예측의 한계와 비선형성 이야기. 예측은 기상 예측과 기후 예측으로 나뉘며, 기상 예측은 하루 이내의 날씨 변화는 예측할 수 있지만 한 달 이후의 특정 온도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선형성이란 초기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예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증폭을 초래한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날씨 예측의 정확한 범위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로 제한되며, 이 범위를 넘어가면 예측의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기상 모델에서 해상도를 2배로 늘리는 것이 예측 정확도를 비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날씨 예측에는 인공지능 AI 모델이 활용되지만, 이들은 기상 방정식과 관측 데이터를 결합해야 유용하며, 단순히 AI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예측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기후와 날씨 예측의 한계. 여름은 예년보다 더워지고 있으며 최근 1020년 동안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기후 예측은 보통 30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날씨 예측은 단기적인 예측에 국한된다. 날씨 예측은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정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날씨를 완벽하게 알아야 하는데, 관측의 오차가 클 경우 예측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 나비 효과와 카오스 이론이 날씨 예측에 가장 잘 적용되며, 초기 조건의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 날씨 예측의 한계와 가능성. 날씨 예측의 초기 조건이 미세하게 변화하면 예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비선형 방정식의 특성 때문이다. 기후 모델에서 해상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예측의 정확도가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으며, 이 한계는 약 2주로 알려져 있다. 예측 범위를 늘리려면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초기 조건의 복잡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현실과 조화시키기 힘들다. 평균적인 상태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지만 특정 날짜에 대한 정확한 기상 예측은 매우 어렵다. 로렌츠의 어트랙터 개념처럼 비선형 방정식의 경우 상태 변화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예측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 2.3. 리즘과 예측의 불확실성. 리즘은 특정 상태의 추운 정도나 따뜻한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맥락에서는 체제를, 과학적 맥락에서는 비선형역학의 중요한 용어로 쓰인다. 비선형적인 예측은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으며, 날씨 예측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처음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불확실성의 법칙에 따라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양자역학에서도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원리가 있으며, 이는 날씨 예측에서도 유사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날씨 예측의 한계는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로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비선형 예측의 복잡성을 알 수 있다. 2.4. 기상 예측의 발전과 AI의 역할. 기상학 연구에서 예측은 다양한 기간을 포괄하며, 특히 15일 이상의 근 예측에 중점을 두고 연구된다. AI는 날씨 예측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날씨 모델의 방정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AI는 기존의 날씨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고도화된 재분석 자료를 통해 다양한 날씨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기상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에 기여하며, 이는 모델을 사용한 예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는 날씨 예측에서 보다 높은 정확도를 위해 기존 모델과 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5. 날씨 예측의 어려움과 지역적 차이. 한국과 같은 대륙의 동쪽 지역은 날씨 예측이 매우 어렵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와 같은 서쪽 지역은 날씨가 좋고 변동성이 작아 예측이 용이하다. 대륙의 동쪽 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어 날씨가 안 좋으며, 이로 인해 변동성이 크다. 한국은 태풍 경로 예측에서 큰 미스를 겪기도 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특정 주에 태풍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태풍이 있을 때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